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남북한의 달라진 말과 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겨루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이 목록을 작성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악기 배우고 싶다라는 목록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민지원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좀 잘 다루시는 악기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타를 잠깐 배웠는데 네. 다룬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만큼 말할 만큼 치지는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 선생님까지도 슬퍼할 정도로 제가 피아노를 못 쳤던 기억이. 오늘은 저희가 악기에 대한 단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악기에 대한 단어 중에 먼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고요. 네, 오늘은 악기, 좀 넓게는 음악과 관련된 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일단 악기 종류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줄을 타거나 켜서 소리내는 악기를 남에서는 이제 현악기라고 하잖아요. 네. 북에서는 이 현악기도 쓰는데 줄악기, 활줄악기라고도 말을 한다고 해요. 줄이 있으니까 네, 줄악기. 네. 이 현악기라고 할 때 현이라고 하는 거를 북에서는 소리줄이라고도 말을 해서 현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할 때 줄악기의 소리줄을 튕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알아듣기는 오히려 더 쉽네요. 줄악기라고 하면. 그렇죠. 이 악기 중에 탈북민들이 제가 봤는데 많이 연주하는 악기가 아코디언, 네. 손풍금이라고도 하죠. 이걸 굉장히 잘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악기들은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코디언, 손풍금 이거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서 세트로 제가 묶어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냥 풍금이 있는데 이게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를 풍금이라고 하잖아요. 남북에서 모두 다 풍금 또는 오르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코디언, 이 건반 악기긴 한데 손에 들고 주름 상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연주하는 그 악기는 손풍금이라고 하고 남에서 아코디언, 북에서는 아코디온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북쪽 말은 네. 이 한글 언어가 많고 외래어도 좀 한글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전문어고 음악 용어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고유어로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네. 대신 이제 외래어여도 적는 방법이나 말하는 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피아니스트 네. 이런 경우에는 피아노를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도 똑같이 외래어로 쓰나요? 그게 조금 달라서 좀 저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피아노는 너무 유명해서 피아니스트라는 말은 쓰고요. 네. 근데 이 피아니스트 말고 다른 말을 하나 더 쓰고 있어요. 피아니스트 말고. 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뜻인데 피아니스트라고도 하고 피아노 수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피아노 수를 뒤에 붙이는 건가 봐요. 네. 이 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어떤 명사 뒤에 붙는 전미사인데요. 그 앞에 붙은 명사, 그것과 관련된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소방수, 무용수 이런 말 할 때 그 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특히 또 손으로 하는 행동이나 손으로 다루는 물건을 나타낸 명사 뒤에서 잘 붙어서 쓰이는데 타자수, 나팔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다루는 사람을 뜻할 때 네. 수를 붙여서 네. 많이들 쓰는군요. 네. 근데 이 한자를 보면 손 숫자거든요. 근데 악기는 대부분 이제 손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남쪽에서도 나팔수, 법고를 다루는 법고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남에서는 외래어로 된 악기 이름에는 수를 잘 안 붙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런 경우죠. 네. 그런데 북에서는 외래어로 된 악기 이름 뒤에도 수를 붙여서 쓰인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피아노는 피아노수. 네.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바이올린수? 네, 이렇게 맞습니다. 쓰나요? 네, 바이올린수, 기타는 기타수, 첼로는 첼로수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북한 그 말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네, 용례를 몇 개 찾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바이올린수는 자기 파트를 잘 끌고 가는군. 이런 용례가 있었고 무대 위에서 금방 독주를 끝낸 어린 기타수가 관중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용례가 있어요.
정말 수만 붙이면 만능의 글자같이. 근데 악기에 붙이면 이제 그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음정하고 관련된 용어들도 좀 알아볼게요. 저희 음정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남북이 좀 비슷한가요? 음정을 이르는 말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남쪽에서 뭐 도에서 다음 도까지 그 8음정을 옥타브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옥타브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북쪽에서 옥타브라는 말도 쓰는데 고유어로 도리라고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한 옥타브면 한 도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한 도리, 두 도리 이렇게 말을 하고 물론 옥타브라는 말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두 개를 다 쓰는군요. 네. 또 다른 음악 용어로는 음표 같은 경우에는 소리표,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하는 거는 고음기호, 고음부기호, 저음기호, 저음부기호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음자리표는 고음기호. 네. 그다음에 낮은 음자리표는 저음기호. 네, 맞습니다. 요건 또 사실 한자로 쓰네요. 네. 좀 특이합니다. 남에서 아까 음표라고 불렀던 건 소리표. 네. 예. 그다음에 높은 음자리표는 고음기호. 이렇게 다들 좀 바꿔서 부르네요. 네. 장조, 단조 이런 말도 써요. 우리 음악에서 뭐 가장조가 어떻고 막 이런 말들을 음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장조, 단조 이런 것들도 북에서 똑같이 쓰나요? 장조, 단조도 쓰이는데 좀 더 자주 쓰이는 말은 대조, 소조라고 해요. 장조가 대조. 장조가 대조. 네. 단조가 이제 소조가 되는데 장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장조 뭐 이런 식으로 다라마바 사가나 이렇게 붙이는데 대조, 소조에는 개 이름을 붙여서 도레미파를 앞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쪽에서 이제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용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악 분야에서 미대조, 솔소조, 도대조 등 교향곡들을 창작하였다. 이런 용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남북의 뭐 오케스트라가 만나거나 이럴 때 네. 용어 통일을 해서 좀 알아들어야 서로 맞아요. 이해를 해서 음을 맞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번 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공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다시 요청하는 거 앙코르 있잖아요. 네. 이건 북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북에서는 이런 경우에 똑같은 어떤 상황의 용례인데 앙코르가 아니라 제청이라고 외치는 그런 경우를 용례로 찾아봤어요. 사실 이 제청은 우리도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제청을 이제 남쪽에도 같은 뜻으로 올라 있긴 한데 뭐 음악이나 뭐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칠 때는 앙코르라고 많이 요즘 외치고 있는데요. 사전상에는 남쪽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북측 용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중들은 그의 노래에 얼마나 감동되고 격동되었던지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으며 신입 대원들은 일어서서 제청이요 하고 소리까지 쳤다. 앙콜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걸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 관련한 단어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 악기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꼭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로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악기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튜닝. 네. 이건 북쪽에서 어떻게 부를까요? 남쪽에서는 이제 튜닝이라고도 하고 조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조율은 북에서도 같이 쓰는 단어고요. 네.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조률이라고 표기는 하고요. 소리 고르기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건 튜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소리 고르기라는 우리말로 쓰거나 아니면 조율이라는 한자어로 똑같은 표기는 다르겠죠. 조률이라고 쓰고. 네, 남과 북의 말과 글의 차이 참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이 간격을 좁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악과 악기 관련한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